부산 지역 코로나19 128번, 129번 환자와 접촉한 시민들이 1000여 명에 달해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다행히 접촉자의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중교통과 광역교통수단의 관문인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의 복합환승센터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당초 진행하기로 한 타당성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설치된 건설 설비가 손상돼 지상으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2일 오후 7시부터 산성터널 접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돼 대동 화명대교부터 산성터널을 잇는 총 연장 12.5km의 외부 순환도로 핵심 구간이 완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은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128번, 129번 환자와 접촉한 시민들이 1000여 명에 달해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틀간 진행된 접촉자의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잠복기 등 2주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시급한 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입니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현재 타 지역 및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전원된 환자 11분을 포함하여 26분의 환자 중 부산의료원에 23분, 부산대병원에 3분이 입원 치료받고 계십니다. 122번 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하십니다. 128번 환자의 교회 접촉자 중 139명 중 129명이 검사하였고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오늘 중 검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부산의료원 직원은 총 961명 검사를 진행하였고 모두 음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시설 소독이 완료되었고 직원들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소견이 나옴에 따라 오늘부터 외래 진료를 재개합니다. 하지만 129번 환자의 접촉자인 96명의 직원들은 격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동래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설치된 건설 기계가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사고 소식 김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철근을 잘라낸 뒤 깔려있는 사람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부상자를 지상으로 내리는 순간에도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은 계속됩니다. 동래구 온천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 것 21일 오전 9시 30분쯤 굉음과 함께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겁니다. 해풍같이 바람이 확 불었어요. 불다 보니 무엇이 꽝 하길래 가보니까 내미권 다스라는 게 넘어졌어요. 사고 당시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휩쓸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10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타설기가 넘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인부 4명을 덮쳤습니다. 구조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수톤 무게의 기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 부상자들을 모두 구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부음이 기울어져 밑에 바닥면이 기울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친 사건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부음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끼어있는 요구자 1명을 꺼내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구조된 부상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A씨는 끝내 숨졌고 나머지 3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설비 하부 받침대가 손상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관계자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등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노포 부산 종합터미널 일대는 부산의 내륙관문으로 유동인구가 많지만 다중규제에 묶여 인근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 나서 노포역 주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나섰지만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부산교통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키를 잡고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포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또다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노포에서 양산선을 잇는 도시철도가 완공되거나 수포원, 덕계 주변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5년 후에나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사업 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중교통과 광역교통수단이 교차하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과 도시철도 노포역 일대입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부산 시민들이 오고 가는 부산의 내륙 관문입니다. 평일 낮 시간대지만 시내 시외버스, 도시철도를 이용하거나 환승하려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말이면 유동인구는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터미널 내 편의시설 부족과 건물 노후화는 물론 역사 밖으로 나오면 변변한 음식점 하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터미널 주변이 관문인데 이거 여기처럼 이렇게 놔둔 데가 없잖아요. 뭐 서울 강남에 비하면 이건 뭐 아니잖아요, 그죠? 2018년 7월 부산교통공사 내 노포 복합 환승센터를 위한 추진단이 설치되고 지난해 1월엔 노포역 일대 복합 환승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면서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때는 막 빨리 진행을 하려 했는데 환승센터도 처음에는 21년도 말 22년도 이때 막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을까 점검해봤습니다. 그런데 노포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포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2차례 유찰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팀은 해산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노포역과 양산선에 있는 도시철도가 완공되는 5년 후나 수포원에서 덕계 주변 개발 상황에 따라 재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단독 수의를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하다가 네네. 아직 시기 상정인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내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노포 복합 환승센터 추진단은 개발 계획 수립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이행, 주변 지역 연계 개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지만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해산된 겁니다. 부산시에서도 이 일대 사업 개발에 한 발 뺀 모습이고 부산교통공사에선 사업 타당성 용역조차 시행하지 못하면서 노포 일대 개발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초중고교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아닌 집에서 이뤄지는 수업, 과연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구지은 기자가 온라인 개학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형제의 온라인 개학을 맞은 맞벌이 엄마 배영일 씨. 아이의 출근 시간을 늦추고 이 방 저 방을 오가며 두 아이를 챙기느라 바쁩니다. 그나마 3학년 첫째는 동영상 강의를 곧잘 따라가지만 1학년인 둘째는 TV로 EBS 강의를 시청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숙제는 제대로 하는지, 딴짓은 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거들어주는 건 모두 엄마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온라인 개학 전 우려했던 이른바 학부모 개학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한 30분 전에는 컴퓨터도 켜놔야 되고 이제 작은 애들은 상에다가 이제 숙제할 것들 펼쳐놓고 집중력도 짧고 하니까 옆에서 차고 앉아서 수업을 해야지만 그래도 끝까지 30분을 채워서 수업을 듣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면 할수록 더 그냥 학교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을 모아 온라인 수업을 함께 듣게 하는 학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경남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원격 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관리 감독해주겠다고 홍보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또한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되었는데 위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경남도 교육청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교육청은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수가 우리 도내에 8,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행정력이 미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띄엄띄엄하게 앉힌다든지 손소독제를 제대로 비치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만 지키면 규제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어서 학교에서의 정상 수업이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 엄마 개학, 부모 개학의 혼란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22일 오후 7시부터 산성터널 금정 방면과 회동 IC를 연결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됩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산성터널 금정 방면 입구와 회동 IC를 잇는 3.24km 길이의 왕복 4에서 6차로 구간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접속도로 개통으로 대동 화명대교부터 산성터널을 잇는 총 연장 12.5km의 외부 순환도로 핵심 구간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화명동에서 회동 IC까지 소요 시간은 산성터널 개통 전에 비해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안전속도 5030 무인 단속이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5개월 동안 시범 운행을 한 결과 속도 위반은 24만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범 운행 기간 교통사고는 5,049건, 부상자는 6,968명으로 지난 2018년과 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3%, 4.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사망자는 52명이 발생해 2년간 같은 기간 37명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원인을 무인 속도 단속 유예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안전속도 5030에 조속한 정착을 위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년째 진행 중인 북한 매립지 경계 조정 갈등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부산항만공사 중재안과 중부와 동부의 의견 등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만공사는 영주 고가교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습니다. 중구는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동구는 행정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체계적인 교통소통 대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은 BRT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도심 철도 이전, 초흡선 건설 등 교통 관련 사업의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실시한 뒤 12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됩니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거리 두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난 19일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전국 하루 감염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되고 국민 피로도와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됐습니다. 종교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자제로 완화하고 국립공원과 수목원 등 야외시설은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회가 이루어지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거리두기는 유지됩니다. 최근 방문객이 몰려 낙동강변 유채밭을 갈아엎는 등 극단적 조치가 취해졌지만 경각심은 느슨해진 상황.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폐쇄된 한 구청 소공원에는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민이 이어지고 있는 등 폐쇄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부활절과 선거 이후 잠복기를 지켜봐야 하고 지난 주말 부산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중구가 구민 1인당 10만 원씩 중구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중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 전원이 지급 대상이며 다문화 가정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현금 지원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42억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중구는 5월 중 조례 제정을 마치고 6월 전까지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구정 업무 시작 이후 1호 결제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3월 부산 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역협회 부산본부에 따르면 3월 부산 수출은 11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억 2천만 달러와 비교해 1.1% 감소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12억 8천만 달러에서 지난 2월까지 9억 9천만 달러까지 하락했다가 3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수출 감소폭이 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정도 감소한 5,400만 달러에 약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구청이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콜센터는 동구에 거주하는 취업 연수생을 선발해 오는 7월 17일까지 운영합니다. 콜센터 번호는 440-6290에서 4번까지로 긴급생활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등의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나눔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전 구민 5만 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가운데 이 생활지원금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영도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착한 나눔에 동참했고 구민, 공무원, 단체, 기업 등 뜻이 있는 사람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부를 희망할 경우 영도구 전용 모금 계좌로 기부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4월 22일) 기상정보입니다. 22일 수요일 부산은 오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며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기온 1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3에서 4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의 일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물결이 최대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동부 해상은 구름이 많이 끼며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 18도 선까지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6도대로 낮겠으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